메갈로돈 상어가 멸종되지 않았다면? 260만 년 전 메갈로돈은 온 바다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메갈로돈은 지구상에서 살았던 상어 중 가장 큰 상어이자 척추동물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였습니다. 메갈로돈이 선사시대 최악의 악몽으로 꼽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거대한 해양 육식동물이 멸종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즐거운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지구를 배회했던 공룡과 거대 생명체의 화석을 발견한 이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왔었죠. 수백만 년 전 지구를 지배했던 이 거대한 생명체, 우리와 함께 생존했다면 우리 삶이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밝은 면에서 업데이트되는 최신 영상들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갈로돈 상어에 대해 알아보죠. 이 거대한 해양동물은 대략 초기 중신세 시대부터 플라이오세 시대까지에 해당되는 신생체 3기에 살았습니다. 학명은 큰 이빨을 뜻하는 카르카로클레스 메갈로돈입니다. 정말이지 적절한 이름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메갈로돈의 큰 이빨은 얼마나 컸을까요? 고생물 학자들은 메갈로돈의 크기가 약 15.8m에서 18m 사이이며 무게가 70톤에서 100톤 사이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길이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히 성장한 백상아리 3마리를 합친 길이, 거의 2대의 시내버스를 합친 길이, 6명에서 7명의 인간 탑의 높이. 놀랍죠? 올림픽 규격 사이즈의 수영장이 50m니까 사실 메갈로돈 2마리를 집어넣을 수 있죠. 집에서 시도하시면 안 되고요. 하긴 그들은 이미 멸종되었기 다행이죠. 메갈로돈의 무게는 이렇습니다. 성인 코끼리 14마리를 합친 무게, 보잉 항공기 한 대 무게. 그나저나 가슴 지느러미는 비행기의 날개와 비슷하네요. 완전히 성장한 백상아리 33마리를 합친 무게. 자, 이제 메갈로돈의 무시무시한 그림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메갈로돈에 비하면 오늘날의 백상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이 괴물 같은 해양 생물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거대한 이빨 덕분에 메갈로돈은 중대형 해양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의 주된 먹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거대 상어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즉 이 상어 이름의 유래가 된 이빨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메갈로돈의 이빨이 용과 뱀의 혀의 끝부분이 화석화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이라는 이론도 있었는데 이 이론의 신봉자는 메갈로돈의 이빨을 우주에서 떨어진 월석이라고 믿었습니다. 1667년 덴마크의 동식물 연구학자인 니콜라스 스테노가 상어 머리 해부라는 책에서 진실을 밝히며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죠. 이 놀라운 발견은 또 다른 미스테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 어떤 생명체가 약 12.7에서 17.8cm나 되는 이빨을 가지고 있을까요? 발견된 메갈로돈의 유일한 흔적은 척추와 이빨이었습니다. 이런 이빨 한 개가 발견된 게 아니군요. 수백 개의 이빨 화석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척추는 완전한 척추가 아니라 척추뼈의 일부분이 발견됐을 뿐입니다. 화석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빨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메갈로돈의 이빨 화석은 호주, 동남아시아, 유럽 및 북남미 대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실제 이빨을 보기 위해 바다 깊숙이 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근처의 메갈로돈 샤크투스 언덕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네, 풀과 땅이 있는 언덕이에요. 이 지역은 중신세 시대에 물에 잠겨 있었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또한 옥스포드 대학 자연사 박물관, 샌디에고 자연사 박물관 또는 리즈시티 박물관을 방문해도 전시된 이빨 화석을 볼 수 있습니다. 땅 파는 것보단 훨씬 쉽죠? 스릴은 훨씬 떨어지겠지만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빨만으로 메갈로돈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어류학자 존 E. 렌달은 백상아리를 모델로 가장 큰 윗니, 턱 높이 및 치아 에나멜 높이를 사용했습니다. 렌달에 의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메갈로돈 상어의 턱 복제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상어의 턱 너비는 약 1.8m에서 2.1m였고 총 276개의 이빨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오열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악력은 11톤에서 18톤에 달했습니다. 백상아리보다 6배에서 10배나 더 강하고 티렉스보다 2배에서 3배 더 강한 힘입니다. 메갈로돈의 악력은 생존한 생물과 멸종한 생물을 모두 고려해도 가장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악력을 지닌 거대한 해양 생물이 저녁거리로 먹지 못할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고래, 특히 수염고래였습니다. 만약 고래를 메인 코스로 먹을 기분이 아니었다면 바다소, 돌고래, 물개, 바다사자와 다른 거대한 해양동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먹이에 대한 공격은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무서운 척추동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세요? 메갈로돈은 먹잇감에게 바로 돌진에 물어뜯습니다. 먹잇감의 갈비뼈는 분쇄되고 심장과 폐가 파열되죠. 메갈로돈의 두 번째 공격 방법은 씹어먹기 전에 먹잇감의 지느러미를 찢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갈로돈은 백상아리와는 무관한 선사시대의 상어인 오토두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백상아리는 메갈로돈과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같이 밥을 먹을 일은 없었습니다. 백상아리는 시원한 지역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메갈로돈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만 지냈습니다. 지구에 빙하기가 시작했을 때 이런 큰 이빨 상어의 까다로움이 멸종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포식자가 멸종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년간 전문가들의 의견은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지구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빙하기가 시작되자 바다의 온도가 낮아졌고 더 많은 물이 빙하가 되면서 북반구에 갇혀버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메갈로돈이 찬 온도의 물을 싫어한다는 사실을요. 또 다른 이론은 메갈로돈이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크릴과 플랑크톤은 극지방 근처로 몰리게 됩니다. 크릴과 플랑크톤은 고래의 주요 식량원이었기 때문에 고래들은 더 차가운 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래의 이동으로 메갈로돈의 식량 자원이 부족해졌죠. 먹잇감인 고래와 달리 메갈로돈은 체온을 조절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추측은 다른 해양 포식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메갈로돈 새끼는 범고래와 백상아리의 주요 표적이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큰 육식동물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메갈로돈이 새끼를 기를 수 있는 곳도 제한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추측은 2016년 취리 대학의 고생물학 연구소 및 박물관 연구원들에 의해 종결되고 맙니다. 메갈로돈이 멸종된 진짜 이유는 먹이 경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누가 역대 가장 크고 무서운 포식자와 경쟁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좀 전에 메갈로돈의 새끼를 잡아먹었을 것으로 추정했던 백상아리와 범고래입니다. 이 두 작은 포식자는 거대한 메갈로돈보다 민첩했으며 훨씬 적은 음식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큰 이빨은 하루에 약 1134kg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1년에 226.8kg밖에 먹지 못하는 점에 주목하세요. 게다가 이 작은 포식자들은 메갈로돈이 살지 않는 찬 온도의 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운이 좋아서 메갈로돈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먼저 큰 이빨이 번성했던 시대에 해양 생태계를 다시 생성해야겠죠. 즉, 수염고래와 같은 식량 자원도 멸종되지 않고 먹이를 찾아 차가운 바다로 이동할 필요도 없이 따뜻한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수중 생태계의 다양성도 확보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메갈로돈과 함께 상위 포식자들도 함께 존재했을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바다로의 여행은 즐겁지만 무시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바다 생명체는 탁 트인 바다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해안 지역 가까이에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초기 인류의 이동수단은 작은 고깃배였으니까 상어를 만나는 것은 큰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인류는 메갈로돈을 다룰 수 있는 영리하고 진보된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잘못 만나 메갈로돈의 맛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보다 메갈로돈을 안 만나고 안전하게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역사를 통틀어 지구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은 메갈로돈만이 아닙니다. 메갈로돈은 의심의 여지 없이 거대하지만 여기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아에기로카시스 뱀물레는 4억 8천만 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이 동물은 고래와 바다가재의 교배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지동물과에 속합니다. 따라서 바다가재의 먼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약 2m 길이의 플랭크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사르코스쿠스 임페라토르는 11.9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8톤입니다. 이 동물은 초거대 크로코다일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 크로코다일의 조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게이터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메가테리움 아메리카눔은 길이가 약 6.1m인 거대한 땅나무늘보였습니다. 이 대형 나무늘보에게는 긴 팔과 치명적인 발톱이 있었습니다. 메가테리움은 500만에서 11,000년 전에 살았고 초식을 하는 오늘날의 후손과 달리 육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티타니스 월레리, 즉 테러버드는 긴 목과 튼튼한 한 쌍의 다리를 가진 날지 못하는 새로 키는 약 3m이고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테러버드는 약 6천만 년에서 20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길이 14.6m인 타이타노보와 세레호넨시스는 아나콘다와 보아구렁이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가상의 질문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이 위험하고 거대한 동물들이 우리 시대 이전에 멸종된 것에 기뻐하고 싶어요. 만약 이 동물들이 지금도 지구를 배회하고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적자생존의 원칙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되거나 반사냥꾼이 되었겠죠. 이 거대한 상어가 멸종되지 않았다면 바하마를 가는 도중에 이 상어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추측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삶의 밝은 면을 구독해 항상 놀랍고 신기한 영상을 시청하세요.